이번 시간은 정비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정비례, 반비례, 그 용칭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것에 연결돼서 배우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올라가서 함수랑 연결돼서 같이 배우게 돼요. 오늘 이번 시간 정비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정비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페이지 폈죠? 133페이지 정비례. 수업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동영상이기 때문에 면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한번 눈으로 지문을 꼭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같이 들을 때는 색깔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페이지 꼭 문제 한번 같이 풀고요. 첫 번째, 정비례 두 변수, 변수라고 나와있죠. 변수라는 거는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두 변수 x하고 y가 있는데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도 같이 2배, 3배, 4배로 같이 변하는 관계, 그거를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y가 x에 정비례할 때 0이 아닌 일정한 수 a에 대해서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 y는 ax라는 관계식이 성립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한번 예문 한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ycm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xcm인데 x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정삼각형이라는 거는 변이 3개가 있겠죠? 그럼 둘레라는 거는 모든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이 둘레라고 그러잖아요. 1cm를 3번 더하면은 1 곱하기 3에서 3이 나오고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러니까 2 곱하기 3에서 6 3을 하면은 3 곱하기 3에서 9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 될 때 보니까 y도 같이 2배, 3배, 4배 되는 관계 그런 것을 정비례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례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비례의 정의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요. y도 같이 2배, 3배, 4배 되는 관계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정비례의 정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정비례의 관계식 외워야 돼요. 함수는 항상 y는 하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수, 함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자가 상자 함자예요. 그래서 상자 안에다가 수를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자 안에 지금 곱하기 3이 숨어져 있어요. 내가 어떤 수를 집어넣죠? 1이라는 수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라는 수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오겠죠. 3이라는 수를 집어넣으면 9가 나오겠죠. 이 집어넣는 수를 x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나오는 수를 y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함수라는 건 항상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요? y는 하고 나와야 돼요. y는 ax, a 곱하기 x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이 식에서 보면은 x가 1일 때 y가 3 나왔잖아요. 2일 때 6이 나왔다라는 거는 즉 a라는 애는 3이란 얘기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에서 내가 a의 값을 구해라. 이 정비례하고 반비례에 나와 있는 이 a의 값을 우리는 비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례 상수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나는 a의 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항상 a 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a만 남기고 넘기면 되겠죠. 곱하기 x가 넘어가면 나누기 x가 돼서 x분의 y 해서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간단한 x가 1일 때 y가 3이라 그랬으니까 1일 때 3을 집어넣으면 a는 바로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비례에서 a, 비례상수 구할 때는 x가 1일 때 y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념 익히기 1-1번. 사람이 천천히 달릴 때 1분에 8kcal의 열량을 소모한다. 1일 때 8 나왔죠? 항상 1일 때 8 나왔으면 2일 때 몇일까요? 16이죠? 3일 때 24, 4일 때 32, 5일 때 40. 계속 1일 때 값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는 계속 같이 비례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정비례란 얘기죠. 그래서 x하고 y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x가 2배 되면 y도 2배 되고요. x가 3배 되면 y도 3배 돼서 정비례 관계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x, y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관계식은 아까 어떻게 나왔죠? 식? 이거 외워야 돼요. y는 ax라고 나와있죠? 그럼 중요한 건 나는 a 값을 구하는, a를 뭐라 그랬죠? 비례 상수라 그랬죠.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만 남기고 넘기면 되겠죠. 항상 a는 하고 넘기면
x분의 y라고 나누는데 이 x가 1일 때 y는 8, 가장 간단한 숫자 대입하면 좋다 그랬죠? 1일 때 8이니까 즉 이 값이 바로 비례상수 a 값이 돼요. 그래서 y는 8x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2-1번 y는 x의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비례상수의 정비례의 가장 기본식은 y는 ax라고 했는데 기억부터 보니까 x가 분모에 있어요. 탈락이죠? 분자에 있네. 이건 맞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y는이 아닌데요. 그럼 y는으로 고쳐야 되죠. y는 곱하기 x 넘어가면 나누기 x 돼서 x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죠. x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도 정비례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얘도 함수는 y는 왼쪽에 y만 남기고 넘기면 나누기 x 넘어가면 곱하기 x 돼서 4x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133페이지에 정비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정비례 관계식 y는 ax 배웠어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134페이지는 그럼 그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상을 알면 바로 그릴 수가 있죠. y는 ax가 정비례 관계의 가장 기본식인데 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y는 2x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하면 몇죠? x가 0이면 y도 0이죠. x가 1이면 2 곱하기 1에서 2가 나오겠죠? 1,2 x축을 가로축을 x축이라고 세로축을 y축이라고 그랬죠? x축, y축 두 개의 좌표평면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에 맞춰서 1일 때 2, 2일 때는 2, 2, 4, 3일 때는 6, 반대로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 해서 자연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시가 돼요. 그런데 조건에서 만약에 x값이 모든 수야 라고 나올 때는 그 점들을 연결해서 직선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할게요. 정비례 그래프 관계식의 그래프는 두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뭐라 그랬죠? 정비례 그래프의 그래프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나오면 두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외워줘야 돼요. 원점이라는 거는 x축과 y축 만나는 이 점이 원점이었죠. 어렵지 않아요. 문제 한번 볼게요. 밑에 봅시다. 3-1번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그리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원점을 지나는 보다 직선이다. 근데 직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하고 선 사이를, 점하고 점 사이를 쭉 잇는 게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 두 개만 알아도 자대고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점 하나는 나왔죠? 원점이라고. 원점이라는 거는 0,0이잖아요. 한 점은 나왔어요. 0,0. 나머지 한 점만 더 구하면 되겠죠? 그럼 제일 간단한 거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3 나오죠?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3이니까 1,3점 찍죠. 그럼 두 점 나왔으니까 자대고 쭉 이어지면 되죠. 간단하죠?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도 정비례 그래프죠. y는 ax, x가 분자에 있잖아요. a 값이 분수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 하나 점 찍어놓고 나머지 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점을 선택해요? 내가 집어넣고 싶은 거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y값이 분수가 되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x의 값에다가 2의 배수를 집어넣으면 좀 편하겠죠. 왜? 분모가 약분되니까요. 선생님이 2를 집어넣었어요.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3, 두 점 나왔으니까 자대고 쭉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4-1번 y는 마이너스 3x 위에 점인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그냥 대입하면 되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탈락이죠? x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6이라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마니까 뭐가 되죠? 플러스 2분의 3 디귿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 x에다 2분의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안 되죠.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마니까 플러스 10이 맞죠? 그 다음에 비읍 3분의 2 분모 약분되고 마이너스 2만 남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점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은 x값에다가 그 숫자들을 대입해 보고요. 대입했을 때 계산한 y값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볼게요. 방금 우리가 그래프에, 정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한마디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라고 말했죠. 근데 그 직선을 그려보니까 이 앞에 있는 A를 우리는 비례상수라 그랬어요. A의 값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눴어요. A 값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2x 그래프랑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은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한 점만 더 선택하면 되겠죠? 좀 쉬운 거 하면 되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2 곱하기 1이니까 y는 2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점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면 y는 2x 그래프는 벌써 끝났죠.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짠. 그리고 얘도 원점을 지나고 x에다 이번에 1 대입하니까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했어요. 차이점을 보니까 이 2라는 거는 0보다 큰 수잖아요. a가 0보다 클 때는 우리 x축, y축에 의해서 면이 4개로 나눠졌죠,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쪽은 1사분면, 이름 정해준 거예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가 되는데 보니까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위에 선분이 그어지고요. 직선이 그어졌죠? A가 0보다 작으면 2하고 4, 4 쪽에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죠.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다.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위에 직선이 있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고요. 1하고 3, 4분면을 지난다. 그리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계속 올라가는 증가 직선이다. 일단 볼게요. a가 0보다 작을 때 오른쪽 아래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 다음에 2하고 4, 4분면을 지난다. x값이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x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직선 보니까 y값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 감소한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의 성질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림 한번 해볼게요. y는 선생님 2x 그래프 그리고요. y는 4x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럼 a는 2고 여기 a는 4잖아요. a 값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냥 a 값이라고 하지 말고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이 클수록이에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대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요거 x축, y축 하고요. y는 2x 정비례 그래프니까 원점 지나고요. 1일 때 어디 지나가겠죠? 1일 때 2가 되겠죠. 한쪽에다 그린 게 낫겠네요. 그래서 y는 2x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근데 y는 4x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고 1일 때 근데 어떻게 지나가요? x에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에서 4가 나오겠죠? 3, 4. 1일 때 4가 돼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2하고 4 그래프를 봤더니 y는 4x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잖아요. 요게 바로 y축이랑 더 붙어 있죠. 얘는 y축이랑 좀 떨어졌죠. 정리할게요. y축은 세로축이잖아요. x축은 가로축이잖아요. 가로축 땅바닥. 키가 좀 작은 친구들 바닥에서 좀 가깝겠죠? 키가 큰 친구들은 바닥에서 좀 멀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랑 가까워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x축에서 멀어진다. 땅바닥에서 멀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다 됐죠?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 맞네. 그러면 무슨 그래프죠? 정비례 그래프죠. 정비례 그래프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y는 ax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2,4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쓸게요. 난 a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x에다가 2, y에다 4 대입해서 a만 남기고 넘기니까 2가 나왔죠. 2가 나왔다고 끝나면 안 되죠. 완성식 적어줘야 되니까 x에다 2 대입해서 y는 2x라고 써주면 되겠죠. 5-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럼 1단계 뭐 해주라고 그랬죠? 아, 정비례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y는 ax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a만 남기고 넘기면 x분의 y라고 적고요. x가 1, y는 3 나왔으니까 x에다 1, y는 3 집어넣으면 a 값은 3 나왔죠? 3 나온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답은 y는 x에다 a에다 3 대입해서 3x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 개념 설명 다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 뒤에 136, 137페이지까지 다 풀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별표 쳐서 나중에 왔을 때 물어보면 됩니다.